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주식시장 있잖아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그림자 시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베일에 쌓인 시장, 그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금융세계의 또 다른 얼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2014년에 미국 주식 거래의 무려 40%,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우리가 아는 그 번쩍번쩍한 증권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불과 6년 전만 해도 16%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거래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시장이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바로 장외 거래, 영어로는 over the counter, 줄여서 OTC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거래소를 쏙 빼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직접 만나는 그런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시장인 거죠. 장외 거래, 이름 그대로예요. 시장 밖에서 하는 거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막 전광판 번쩍이고 컴퓨터 쫙 깔린 증권거래소 있잖아요. 거기를 안 거치는 거예요. 그냥 전화나 컴퓨터로 구매자랑 판매자가 바로 연락해서 오케이, 거래합시다 하고 끝내는 거죠. 우리 왜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거? 그런 직거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두 시장의 차이,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백화점이랑 벼룩시장. 자,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장내시장.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곳들이죠. 딱 보면 그냥 백화점이에요. 모든 물건의 가격표 딱 붙어 있고 품질도 보증되고 혹시 문제 생기면 고객센터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모든 게 정해진 규칙 안에서 아주 안전하고 투명하게 돌아가는 거죠. 반면에 장외시장은 거대한 벼룩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가격표? 그런 거 없어요. 품질 보장? 그것도 없죠. 그냥 판매자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사장님, 이거 얼마까지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흥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든 잘못되든 모든 책임은 다 내 몫인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은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졌죠. 바로 자유와 위험. 그럼 이제 두 시장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시장의 성격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장내시장은 보세요. 금융당국이 딱 버티고 감독하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적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장외시장은 이런 보호막이 전혀 없어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정보 공개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은 훨씬 높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협상하면서 진짜 예측 불가능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장외시장은 뭐랄까, 규칙이라는 안전한 세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말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볼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죠. 근데 그 하늘에는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거래할 사람도 내가 직접 찾아야 하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내가 판단해야 하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위험한데 장외시장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 이 시장이 왜 꼭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험하고 정보도 깜깜이면 그냥 법으로 싹 막아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쵸?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외시장은요, 바로 미래의 삼성전자, 미래의 네이버가 될지도 모르는 작은 새싹들한테 물을 주는 곳이거든요. 아직 회사가 작아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되는데 잠재력은 엄청난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한테 장외시장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명줄 같은 곳이에요. 어떤 회사가 크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 진짜 대박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장외시장에서 자기들을 믿어주는 투자자들을 만나서 사업 자금을 구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열심히 회사를 키워서 마침내 모두가 아는 코스닥 시장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외시장은 위대한 기업이 태어나는 인큐베이터,
첫 번째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장외 시장을 없앤다는 건 이런 혁신의 싹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크게 보면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위험이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좋은 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뭘 의미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외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신다면 이 몇 가지 위험은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여긴 백화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해줄 규칙 그런 거 없습니다. 둘째, 그 회사가 내놓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어요. 셋째, 그래서 사기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할 위험이 아주 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꼼짝없이 묶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위험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도 있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리보드 같은 곳이 있거든요. 장외 거래에 그래도 최소한의 규칙이나 투명성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외 시장의 근본적인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몫이죠. 아찔할 정도로 높은 위험,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엄청난 기회. 마치 뭐랄까, 규칙 없는 서부 개척 시대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